이번 총선에서 관심을 끌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부동산입니다.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했지만 강남 3구와 또 용산에서 승리한 점은 그만큼 규제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. 일단 여당이 압승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. 관련해서 김정현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김 기자. 네. 먼저 총선 뒤로 미뤄진 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가 좀 관심인데 언제쯤 논의가 시작될까요? 네, 이미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고 이 여당은 5월 전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. 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입법이 끝나면 올해부터 개정안에 맞춰서 보유세가 부과됩니다. 이 1주택자는 최고 3%, 다주택자는 최고 4%까지 종부세율을 높이는 내용인데요.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의 기존 200%에서 300%로 오릅니다. 전용 84제곱미터 음마아파트와 대치팰리스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원래 올해 보유세를 5,300만 원 가량을 내야 하지만 세율 개정만으로 700만 원이 더 늘어난 6천여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. 다만 여당 내 고가 1가구 1주택 고령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자칫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완화 논의가 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어쨌든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해서 대책을 내놓고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값은 안정화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최근 보면 전세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단 말입니다. 지금 총선 결과가 추가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? 네, 이 정부가 일단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네. 일단은 전월세 상한제 카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전월세 상한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 값의 일정 폭 이상을 못 올리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. 임차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도 추진 가능한 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. 여기에 3기 신도시와 청년주택, 신혼주택 10만 호 공급과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사업 시행에 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일각에선 토지 공개념 논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부동산 시장 급락할 경우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이 무턱대고 도입을 추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.